우리가 히스토그램은 세 개를 그려야 됩니다.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 프레임, 와인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컬럼스를 선택하면, 알코올, 슈거, pH, 클래스, 이렇게 네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만 앞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나 빼고, 그죠? 끝에 있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잘라내기죠. 슬라이싱이죠. 배열 슬라이싱입니다. 끝에 있는 거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요 세 개에 대해서 그리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죠? 아니면 여기서 아예 그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갈까요? 이 변수를 저장을 할게요. 특성의 이름들이죠. 와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feature names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feature names 출력해 보시면 알코올, 슈거, pH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들, 변수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은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타겟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따로 만들게요. 타겟 네임즈라고 해서 인덱스 0번이 레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이 화이트, 와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타겟 네임즈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출력해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피처 네임스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고요. 타겟 네임스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변수들은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려볼 생각이냐면 크게 피겨 하나가 있으면 이 피겨를 세 개로 나눠서 컬럼이 나눠지는 거죠. 세 개의 컬럼을 나눠서 첫 번째는 알코올 그리고요. 두 번째는 슈거 그리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pH. 여기에 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세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피겨와 그다음에 엑시스 만들면 되겠죠. 제일 간단한 거는 서브 플러츠 메서드를 함수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은 행의 개수는 한 개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컬럼의 개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스 세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좀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fig 사이즈를 변경을 할 건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요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그릴 거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인, 인덱스와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같이 반복하실 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뭐예요? enumerate죠. enumerate. 여기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feature names를 주시면 돼요.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i랑 바 프린트 해보시면 인덱스 0번은 알코올, 인덱스 1번은 슈거, 인덱스 2번은 pH 이렇게 다 되죠. 그죠?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그림 그리면 되잖아. 히스토그램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SNS, 히스트, 그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와인,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X축을 컬럼 이름 주시면 되죠. 컬럼 이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가 컬럼 이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디다 그리겠다? 라고 하는 게 x잖아요. 엑시스. 엑시스, 여기에 인덱스 사용하는 거죠. 어,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 엑시스 2번 이런 식으로 엑시스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인덱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enumerate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네, 세 개의 그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막대 개수 같은 것들은 빈즈로 처리가 됐었죠? 빈즈 맞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빈스를 가지고서 막대 개수는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그 알콜은 거의 종 모양에 가까울 텐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종 모양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디스크라이브 보면서. 그 다음에 당도는 왼쪽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일 거다. 그 편차가 굉장히 컸었죠, 당도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한두 개, 이쪽은 거의 한두 개가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쪽에 있는 거고요. pH는 거의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에 거의 가까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페어 플롯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죠. 데이터 프레임을 와인 데이터 프레임 이것만 주시면 되고요. 색깔을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색깔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plt.show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 파란색 점들이 0이고요. 클래스 0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 점들이 1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점들이 레드 와인이고요. 오렌지색들이 화이트 와인입니다. 어, 파란색 점들이 잘 안 보이죠. 밑에다 깔려 있는 거고 몇 개 없어요. 거의 화이트 와인이 거의 3배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알코올과 당도의 그 상관관계, 그 다음에 알코올과 pH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실 수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죠. 상관관계가 거의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상관계수를 직접 우리가 계산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의 어,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상관계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는 거의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계수가 높을 수는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둥그스름한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들이 섞여 있는 모양을 보니까 우리 뭐 아이리스나 아니면은 물고기 종류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랑 비교해 보면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디시전 트리가 어떤 정확도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탐색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훈련을 시켜야 될 데이터들과 훈련할 때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훈련셋은 Xtrain이라고 할 거고요. 테스트셋은 Xtest. 훈련 레이블은 Xtrain, 테스트 레이블은 Ytest라고 할 거고요. 어, train, 테스트, 스플릿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X하고 X하고 Y가 없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금 데이터 프레임까지밖에 없죠.
그죠? 나누려고 하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X, Y를 만든 적이 없어요, 변수를. 맞죠? 네,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특성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피처 네임즈들만 선택하시면 돼요. X를 출력해 보시면, 알코올, 슈거, pH가 들어가 있죠. 우리 피처 네임을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알코올, 슈거, pH.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values라고 하셔가지고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이게 특성, 피처 배열이.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4개의 특성과, 그 다음에 아까 거의 6,000개, 7,000개? 요 정도 되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Y는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클래스만 선택하셔야 돼요? 클래스라고 하는 컬러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values. 얘가 타겟 배열이죠. 타겟 배열은 1차원으로 나와야 돼요. 항상. 그죠? 네,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CSV 파일이든 아니면 엑셀 파일이든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성들만 뽑아서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겟만 뽑아서 배열을 만들어서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용해서 사이클런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쉐입만 보고 넘어갈게요. x.shape 그리고 y.shape 이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6,497개의 와인이 있습니다. 어, 대략 6,500개 정도의 와인이 있고요. 특성 개수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497개의 와인들이 클래스가 0인지 1인지라고 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X하고 Y가 있으니까 이거 나눠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20% 쓸까요? 20%. 훈련 셋을 80%,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20%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주는 목적은 그 정확도 같은 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 주는 것 뿐이에요. 난수 시드 주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랜덤 스테이트가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파라미터 중에 뭐가 랜덤 샘플링이에요? 셔플이에요, 셔플. 셔플이 섞다죠. 어, 0과 1들이 섞여져 있을지 아니면 딱 정렬되어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전부 출력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섞여 있지 않으면 훈련셋에는 화이트 와인만 들어가 있고 아니면 레드 와인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다른 것만 들어가요. 한 가지 종류만 들어가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섞어주시는 게 반드시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셔플이에요. 셔플. 섞는다. 네, 랜덤하게 섞는다. 이거예요. 이 랜덤하게 섞을 때 랜덤 시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드만 준다고 해서 그 섞여지는 게 아닙니다. 네, 기본값이 섞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이 되는 거고요. 이거 폴스로 바꿔버리면 아무리 랜덤 스테이트를 준다고 해도 랜덤하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가 그 층화 추출이죠. 네,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래티파이입니다. 스트래티파이. 여기는 무슨 비율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요? 타겟이 가지고 있는 비율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기 타겟 배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누면 이제 6497개가 몇 개씩 나눠졌냐 하면 X 트레인의 모양, X 테스트의 모양을 살펴보시면 6497개가 5197개랑 1300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훈련할 때 대략 5200개 사용하는 거고요. 5200개 사용하는 거고 테스트할 때는 1300개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Y 트레인은 5197개겠죠? 그리고 Y 테스트는 1300개일 거고요. 뭐, 다르게 나눠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디시전 트리, 의사 결정, 나무 분류기, 클래식 마이너. 변수 이름을 트리라고만 할까요? 네. 생성자 호출을 하셔야 돼요. Decision Tree Classifier. 파라미터들이, 여기도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아요. 뭐, 크라이테리언, 스플리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여기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난수를 이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요, 랜덤 스테이트를 맞출게요. 다른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기본값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한 트리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뭐 정확하게는 디시전 트리. 클래스니까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해야 돼요. 자, 모델을 생성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일은 훈련이죠. 훈련이 fit, fit. 어, 훈련 세트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을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네. 그러면 훈련이 끝났어요. 어, 어, 대략 5200개의 샘플들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1초도 안 걸리네요. 아, 그죠? 굉장히 빠르군요. 아, 참고로 혹시 이렇게 해도 돼야 한대요. 그죠? 어, 자, 메서드가 있고요. 앞에 두 개, 파라미터 이름이 x, y, 샘플 웨이트, 체크 인풋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있는 두 개는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아규먼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맞아요? 어. 요렇게 호출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포지셔널 방식이라고 그러죠. 포지셔널 방식.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요렇게 호출하는 방식을 포지셔널 아규먼트, 순서대로 전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렇게 하는 거는 무슨 아규먼트라고 그래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하죠. 어, X 트레이는 파라미터 X에다가 주겠다. Y 트레이는 파라미터 Y에 주겠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42라고 하는 숫자를 주겠다라고 할 때는 얘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가변길이죠. 그러니까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반대 모든 파라미터 순서대로 넘길 수가 없어요. 항상 별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항상 파라미터 이름들을 써주면서 호출을 해야만 돼요. 어, 이런 문법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훈련이 끝났으니까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 그럼 예측값을 찾아서 그 컴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세대에서의 예측값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프리, 디트. 여기에는 얘만 주면 되죠. 얘만 주면 되니까 x 트레인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x 트레인 훈련셋의 예측값 찾아라 이거죠. 디시전 트리가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는 포지셔널, 요거는 키워드 똑같은 거는. 네, 이거는 훈련셋에서 예측값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렇죠? 네. 전부 출력, 5197개를 전부 다 출력하는 거는 힘들고요. 1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트레인, PRED, 앞에서 10개,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1이니까 화이트 와인이라는 뜻일 거고요. 화이트가 3개, 레드가 3개, 화이트가 3개, 레드가 1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실제 값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개만, 앞에서 10개만 비교해 보면 되죠. Y 트레인에 앞에서 10개를 비교해 보면은요, 어, 앞에서 10개는 다 잘 맞추고 있군요. 실제로 화이트인 거를 화이트로 예측을 했고, 실제로 레드인 것들을 레드로 예측하고 있고요. 화이트를 화이트로, 레드를 레드로 예측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서 10개만 보면 잘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리포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프린트 해버릴까요? 프린트,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실제값, 예측값 순서로 주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순서로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줘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줘도 되죠. 근데 별표 뒤쪽에 있는 것부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써요. 그냥 주로. 실제값 누가 가지고 있어요?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 프리딕터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겟 네임즈. 우리 변수 만들어뒀죠. 타겟 네임즈라고 만들어둔 거 있어요. 0이 0이 레드다. 1이 화이트다라고 만들어둔 거 있었죠. 이렇게. 요거를 써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레드. 그러니까 이 타겟 네임즈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를 주지 않으면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만 보였을 거예요. 타겟 네임즈를 주게 되면 0 대신에 레드, 1 대신에 화이트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100%네요. 근데 이거는 반올림에서 100%고요. 여기 보니까 레드 와인이 한두 개 정도는 틀린 것 같아요. 정밀도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레드 와인이 127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틀렸고 잘못 예측한 게 있는 거고요. 음. 화이트 와인은 이거는 전부 다 제대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반올림 하니까 정확도가 98%라는 얘기입니다. 100%라는 얘기. 자, 그럼 어디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어디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인 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여기도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요거 프린트 해보시면
이렇게 틀렸군요. 아, 여기도 반올림된 거군요. 여기도 반올림된 거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레드 와인 중에서 1276개는 레드 와인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3개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 8개는 레드 와인으로 잘못 예측을 했고요. 3910개는 화이트 와인으로 잘 예측을 했어요. 우리 아까 5200개 정도 있었나요? 5200개. 그죠? 대략 반올림해서 대략 5200개 중에서 11개밖에 안 틀렸네요. 오,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자, 히트맵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SNS 히트맵. 데이터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주면 돼요. 트레인 컴퓨전 매트릭스. 컬러 맵은 파란색 계열로 줄 거고요. 애노테이션을 써주도록 할게요. 애노테이션 쭉. 일단 요것만 먼저 보고 네, 0, 1, 0, 1 이렇게만 나오죠. 그 다음에 10의 3승, 10의 3승 이렇게 나오죠. 표기하는 방식이 FMT예요. FMT 소수점 없이 실수 타입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T 레이블스 이게 타겟 네임이죠. 그 다음에 YT 레이블스 이것도 타겟 네임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숫자들 그대로 표시를 했죠. 이렇게 그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레드 와인을 자 이쪽이 실제 값이에요. 이쪽이 실제 값, 이쪽이 예측 값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레드를 레드 와인이라고 예측한 게 1276개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로 잘못 예측한 게 3개. 1279개 중에서 1279개 중에서 3개만 틀렸고 1276개는 잘 예측을 했어요. 이게 정밀도죠. 화이트 와인의 정밀도는 전체 3,918개의 화이트 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못 예측한 게 8개, 정확하게 예측한 게 3,919개, 3,910개. 그래서 정밀도는 거의 1.0이겠군요. 반올림 아니요. 네,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 보여진 거. 되셨습니까?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뭐 정밀도 재현율 계산하시는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디시전 트리가 도대체 어떻게 트리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살펴볼게요. 트리가 어떤 트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트리가 어떻게 레드와 와인으로 분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정확도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페어플럼만 살펴봤을 때, 이거 구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점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죠? 막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 보였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잘 맞추고 있을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측값을 다시 찾아볼 겁니다. 무엇의 예측값을 찾아보실 거냐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을 찾아볼 겁니다.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요.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 이때 예측할 데이터로 테스트 셋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한번 전체가 1300개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출력하는 거는 너무 많고 1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죠. 레드, 화이트, 레드, 화이트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겠죠? 실제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얘는 실제 값도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앞에서 10개. 네. 첫 번째부터 틀린 게 보이죠? 근데 뒤쪽은 또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개가 틀린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쪽은 다 맞추는 것 같아요. 10개만 샘플링 해보면 90%.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분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true는 y 테스트가 실제 값이죠.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 값이죠. 자, 여기도 뭘 줄 거냐면 타겟 네임스를 타겟 네임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가 몇 퍼센트인가요? 1300개 중에서 87%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100%에 가까웠었던 모델인데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맞춰라 라고 했더니 87%밖에는 보여주지 못해. 엄청 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크다? 이런 거를 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과대적합. 오버피팅. 과대적합이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디시전 트리의 특징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일반적으로요. 아까 그 나무를 이렇게 키워간다 그랬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지를 치면서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그 나무가 정말 엄청 엄청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류하는 모델은 거의 100%에 가깝게 분류가 돼요. 훈련셋에서만. 훈련셋에서만. 회귀를 하는 모델은 정말 오차가 거의 없게끔 분류를 할 수가, 아,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디시전 트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대적합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디시전 트리의 특징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도 그려보죠. 보니까 레드도 틀린 게 많아 보이고요. 화이트도 틀린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틀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 이름은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프린트해 보시면 되고요. 숫자로만 보지 말고 이거를 히트맵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테스트 컴퓨전 매트릭스고요. 컬럼에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포맷은 숫자를 그대로 다 써주면 되니까 소수점 없이, 소수점 없이, 그리고 타겟 네임스를, 타겟 네임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엑스틱 레이블스, 엑스틱 레이블스를
타겟 네임스, 그리고 YT 레이블스도 타겟 네임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디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행을 실제값, 그리고 컬럼을 예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레드 와인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는 226개가 있고요. 레드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으로 예측한 게 9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죠? 거의 2분의 1은 조금 안 돼요. 한 40% 정도 되려나? 네. 요만큼이 틀린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샘플 자체가 좀 많았어요. 그죠? 화이트 와인은 샘플이 많았는데 899개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잘 예측을 했어요. 근데 레드라고 잘못 예측한 것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과대적합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만들어진 디시전 트리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시각화. 요거는 제목을 좀 쓸까요? 어떤 의사결정 나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건지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포트한 함수 중에서 임포트 부분 다시 한번 가볼게요. 트리에서 임포트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그래프를 시각화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플롯 트리 안에다가 어, 여기 아규먼트가 decision tree라고 되어져 있죠. 얘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으로 넘기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 뒤쪽은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넘기셔야 돼요. 저는 자 여기 뭐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디시전 트리의 이름이 뭐예요? 트리였었죠, 트리.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디시전 트리 머신러닝 모델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플러트리 함수에게 아규먼트로 훈련이 끝난 디시전 트리 모델을 주면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플럿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plt.show까지 써주시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많이 걸리는군요. 복잡하죠. 그죠? 어, 그냥 대략 거의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가 루트예요. 루트. 뿌리. 요렇게 가지를 친 거고요. 여기가 첫 번째 가지. 그 첫 번째 가지에서 또 요렇게 가지를 친 거예요. 여기서도 요렇게 가지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를 쳐서 여기서도요. 요렇게 가지가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를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제일 밑에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위쪽만 요 위쪽만 띄어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우선 피겨의 크기를 되게 크게 만들 겁니다. plt.figure 함수를 사용하고요. 아규먼트로 fig 사이즈를 16, 12
요런 정도로 만들게요. 가로 길이, 세로, 요게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요게 세로 길이. 그래서 길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플롯 트리.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훈련 끝난 거. 훈련 끝난 거. 그 다음에, 아규먼트 중에서 여기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게 있죠.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1, 2, 2까지만 할게요. 2까지만. 그 다음에 feature names.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plt.show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요렇게 나와요. 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틀이죠. 틀이. 우리가 떤 회사로 갈 거냐라고 할 때, 그죠? 어, 뭐, 급여가 얼마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급여가 크면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뭐 회사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자, 여기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 요렇게 써져 있어요. X1, 이렇게 써져 있죠. X1. 혹시 저랑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X1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X1이 4.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이게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조건식이에요. 어, X, 첫 인덱스 1번 변수의 값이, 인덱스 1번 변수의 값이 4.32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여기는 true. 작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false, 아닌 경우. 아닌 경우란 얘기는 4.325보다 크다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를 나누는 기준. 가지를 나누는 기준. 그 다음에 뭐 G니,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샘플즈라고 되어 있죠. 샘플즈. 여기 숫자가 5197. 훈련 세트의 전체 와인 개수가 몇 개였어요? 5197개.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트가 몇 개 있었다? 5197개의 자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해주는 게. 이해되셨습니까? 밸류라고 돼 있죠. 1279, 391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1279와 39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볼까요? 훈련셋 안에 레드 와인 몇 개? 1279개. 화이트 와인 3918개.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지를 나누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가지를 나누기 전에 와인이 519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레드 와인이 1279개, 화이트 와인이 3918개가 있었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이렇게 5197개의 와인을 이런 기준으로 나누면, 자,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X1이라고 하는 게. 밑에 가지들을 보니까 여기도 X1, 여기도 X1, X1, 여기는 X0, 여기는 X2, 여기는 X0. 변수 몇 개 있었죠? 3개 있었죠. X0. 순서대로 하면 알코올, 슈거, pH 이 순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변수가 알코올이죠. 두 번째 변수가 슈거죠. 세 번째 변수가 pH예요. 그러니까 X0가 의미하는 거는 알코올 도수. X1이 의미하는 거는 슈거, 당도.
X2가 의미하는 거는 pH, 산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슈거,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도가 4.3 이하인 샘플들과 당도가 4.3보다 큰 샘플들로 나누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왼쪽에는 볼까요? 5,197개 중에서 2,946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2,946개 중에서 1,199개는 레드, 1,747개는 화이트. 레드와 화이트의 개수가 아까보다 많이 비슷해졌네요. 오른쪽은, 오른쪽은요? 2,251개가 됐어요. 2,946 더하기 2,251을 하면 여기 두 개의 샘플 개수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5,197개가 돼야 돼요. 그죠? 2,251개 중에서 레드는 80개밖에 없어요. 화이트는 2,171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기준 하나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면 오른쪽에는 2,251개 중에서 2,171개가 화이트예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화이트라고 예측하더라도 정확도 90% 이상 되겠죠. 90%가 뭐예요? 98, 9%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우리가 마치 연봉 얼마 이상인 회사로만 갈게 그거 하나로만 해도 회사가 쫙 하고 줄어드는 것처럼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트리를 그려놓고 보면 이런 기준으로 나눴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맥스 뎁스가 2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밑에는 점점점 하고 생략이 됐죠. 그죠? 어, 여기, 여기. 그러니까 루트에서 한 번 내려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내려갔죠. 두 번 내려왔잖아요. 뎁스가 2인 거예요. 이게 맥스 뎁스의 의미입니다. 두 번까지만 내려오겠다요. 루트에서 한 번, 두 번까지만 정확하게 표시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점점점 하고 생략하겠다. 라는 의미가 이게 맥스 뎁스예요. 맥스 뎁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맥스 뎁스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하니까 맥스 뎁스 하나를 더 추가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어, 조금 불편한 점이 x1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x0나 x2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자, 그거는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파라미터가 feature names예요. feature names. feature names를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도 feature names였어요. 아까 알콜 순서대로 알콜, 슈거, pH.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 이름도 만들었어요. 0은 레드다, 1은 화이트다. 클래스 이름 만들었죠. 그죠? 우리는 타겟 네임즈라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네임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우리는 그거를 타겟 네임즈라고 만들었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뭐 레이블은 올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field가 false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필드 값을 true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이 들어가요. 필드를 넣어주면 색깔이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요. 네, 네, 되셨습니까?
주석. 디시전 트리 줄여가지고 DT라고만 할게요. 그냥 아니, 트리라고 할까요? 트리. 이 맥스 뎁스. 여기서의 뎁스. 맥스 뎁스는 정확하게 그릴 뎁스. 트리의 그 시각화할 트리의 트리의 그러니까 두 단계까지를 정확하게 그린 거잖아요. 두 단계까지만 그리겠다. 그 다음에 피처, 네임스. 이거는 특성 이름.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들. 이름들. 이름들을 리스트나 배열로 주시면 돼요. 리스트나 배열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스. 클래스 네임스는 그 타겟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나 혹은 그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드는 색깔을 넣어주겠다. 아까 흑백으로만 보였잖아요. 흑백으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시각화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색깔의 진하기가 달라요. 색깔의 진하기가 다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5,197개의 샘플들 중에서 대다수가 3,918개가 더 많죠. 이 3,918개가 뭐다? 화이트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5,197개에 있는 와인들은 화이트라고 분류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정확도가 어떻게 돼요? 5,900개 중에서 3,900개는 정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5,200개군요. 죄송합니다. 5,200개 중에서 3,900개는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략 5분의 4 정도는 맞추는 거잖아요. 한 78% 정도 나오겠네요. 정확도. 80%보다는 조금 작겠네요. 그죠?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화이트 와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화이트 와인이 많긴 많은데 레드 와인과 숫자가 비슷해지는 거고요. 아예 색깔 자체가 바뀐 거는 레드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레드 와인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 이해되셨습니까? 5,197개 중에서 3,918개가 화이트 와인이니까 여기 있는 거는 화이트로 예측하겠다. 그러면 정확도가 75%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 가지로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기준은 요거예요. 자, 이제는 X0, X1 이렇게 표시가 안 되니까 이해하기가 더 쉽죠. 설탕 당도가 4.3 이하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도가 4.3 이하이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요. 2,946개의 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99개가 레드고요. 1,747개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와인들은 화이트로 예측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화이트로 예측하겠다. 근데 화이트로 예측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한 절반은 조금 넘죠. 그죠? 한 60% 정도로 떨어지겠네요. 이해되세요? 그죠? 2,946개 중에 그냥 무조건 화이트라고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1,747개는 맞추는 거지만 1,199개는 못 맞추는 거잖아요. 50%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고 그렇다고 70%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 정도 정확도가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 거는. 오른쪽 가지로 간 거는 2251개의 그 와인들이 있어요. 와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와인들을 전부 다 화이트라고만 해도 그죠? 2251개 중에서 2171개는 정확하게 맞춰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도가 6.6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지금 표시가 왼쪽이 true, 오른쪽이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노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노드에서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왼쪽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당도가 6.6보다 크면 1660개의 와인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개만 레드고 1633개는 화이트예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와인들은 전부 다 화이트라고 예측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의 98, 9%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가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점점 정확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수결로만 예측을 해도. 다수결로만 예측을 해도. 이해되십니까? 이게 디시전 트리가 그 가지를 나눠서 거기에 샘플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고 그 샘플들 중에 많은 걸로 예측을 하겠다. 샘플들 중에 여기서는 많은 걸로 예측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뎁스를 2까지만 했을 때요. 뎁스를 2까지만 했을 때 여기로 온 거는 화이트로 예측할 거고요. 여기로 온 거는 레드로 예측할 거고 이쪽으로 온 것들도 전부 다 화이트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때 틀린 개수들을 보면 얘를 화이트라고 예측했을 때 틀린 거는 112개. 얘를 레드라고 했을 때 틀린 거는 815개. 얘를 화이트라고 했을 때 틀린 게 53개. 얘를 화이트라고 했을 때 틀린 게 27개. 요거 27, 53, 815, 그 다음에 112개, 요거 다 합치면 1000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5,000개 중에 1,000개 정도 틀리고 나머지 4,000개를 맞추면 80% 정확도 아니에요? 뎁스가 두 개만 내려와도요. 뎁스가 두 개만 내려와도 80%의 정확도로는 맞출 수 있어요. 뎁스가 하나 더 내려오면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아,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쉽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시전 트리를 이번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보고 훈련하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 라고 하고서 그 시각화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기는 했는데